안녕하세요. 경기 팟캐스트 성남로드의 진행을 맡은 차선정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거쳐 성남을 대표하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그 이름하여 성남로드. 이 시간은 단순히 성남의 명소를 소개하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길 위에 남아있는 이름과 기억,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길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첫 번째 여정은 봉국사와 망경암으로 이어지는 천년의 길입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이 길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경기 팟캐스트 성남로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 길을 함께 걸어본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입니다. 저는 오늘 봉국사를 중심으로 이 사찰이 왕실의 어떤 슬픔과 연결이 되고 있는지, 대광명정과 불상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영신입니다. 저는 봉국사에서 망경암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망경암에서 만난 조망과 칠성대 마의 열애 좌상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봉국사 입구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현장에서는 정미숙 성남시 문화관광 해설사님과 첫 인사를 드렸는데, 첫 인사 말씀이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처음 인사를 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봉국사의 성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봉국사는 도심에서 굉장히 가까운 사찰입니다. 도로 앞 주차장에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절은 단순히 가까이 있는 사찰이 아니라 조선 현종이 어린 두 공주를 잃고 그 공주들이 극락세계를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운 사찰입니다. 그 어린 두 공주가 명예공주와 명성공주죠? 네, 그 이야기를 알고 나면 봉국사의 느낌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들을 위해 남긴 기도의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여느 사찰처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일주문인데, 이 일주문이란 뜻은 기둥이 일렬로 서 있다 해서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 부처님의 세상과 일반인의 세상을 구분지어 나누는 문이기도 하고요. 일주문, 현판에는 영장산 봉국사라고 적혀 있다죠? 맞습니다. 사찰 현판에는 보통 산 이름과 절 이름이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산 봉국사라는 이름을 통해 이 사찰은 영장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천왕문입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사천왕상은 험상궂게 생겨서 아이들이 무섭게 느낄 수 있다는데요. 네, 근데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두려움보다는 그 역할이 먼저 보이게 되는데요. 사천왕은 원래 인도의 여러 신들의 왕이었는데 부처님의 말씀에 감화가 되어서 부처님의 세계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청을 하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천왕문은 무서운 문이 아니라 지키는 문이네요. 네, 그리고 대광명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해설사님의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계단이 단순히 그냥 오르는 계단이 아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처음에는 지붕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탑이 보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전각이 보입니다. 부처님이 계신 금당이 한 번에 확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타나는 구조라는 뜻이었고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속세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의 동선도 하나의 연출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영상으로만 보면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장면으로 느껴지겠지만 해설로서 들으면 이것은 조금씩 드러나는 불교의 공간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 청기와 이야기도 있었죠. 네, 대광명전의 지붕에는 청색 기와가 보이는데 이 청색의 기와는 당시에 굉장히 귀한 기와였습니다. 이런 청기와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 법당이 왕실과 연결된 귀한 법당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표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해설을 듣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탑의 이야기도 재밌었는데요. 사찰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탑을 볼 때 저 탑이 몇 층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몇 층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해설사님께서 굉장히 쉽게 알려주셨는데 지붕처럼 생긴 돌을 세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봉국사 탑은 3층 석탑입니다. 나중에 방문하게 되시면 꼭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네, 대광명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전각 이름에는 보통 그 안에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에는 보통 석가모니불, 무량수전이나 극락전에는 아미타불, 대광명전에는 보통 비로자나불을 모십니다. 그런데 봉국사 대광명전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님이신데 죽은 이가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기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봉국사는 현종이 어린 두 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사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다는 점은 봉국사의 성격과도 잘 맞아 있는 거죠. 그리고 대광명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설사님은 대광명전이 성남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보물이 되었는지도 설명이 있었을까요? 네. 조선시대 불교 문화재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건물이 만들어진 시기, 불상이 만들어진 시기 등 관련 기록이 비교적 정확하게 남아 있고요. 조선시대 전통 건축 방식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대광명전 안으로 들어가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다고요. 여기서 소원을 빌 때 누구에게 빌어야 하는지도 설명이 있었나요? 네, 아미타불은 극락왕생과 연결이 돼 있고요.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와도 연결이 되고요.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분으로 현세의 괴로움, 건강, 소원 같은 것을 들어주는 보살이십니다. 그래서 해설사님은 수능을 지장보살님께 빌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대목이네요. 사찰 설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떤 소원은 어느 부처님께 비는가로 설명하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네, 정보가 생활 감각과 만나면 아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봉국사 안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잠시 아쉬움으로 남겨두고 이번에는 망경암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저 두 분의 봉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재밌었는데요. 이제는 망경암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봉국사에서 망경암까지는 숲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한 15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숲길이지만 오르막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숨가쁘게 올라서 망경암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시선이 아주 멀리 갑니다. 바로 롯데타워가 보이거든요. 롯데타워가 보이는 쪽이죠. 네. 그때 저희가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갑자기 저희 옆으로 택시가 훅하니 지나가서 이렇게 쉽게도 갈 수 있구나 하며 잠시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납니다. 네. 롯데타워가 보이는 쪽이 서울 방향, 옛 한양 방향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경성이 보이는 암자, 서울이 보이는 암자라는 뜻에서 망경암이라고 불리고요. 무학대사가 이곳에 와서 서울이 보이는 것을 보고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네요. 이름이 곧 풍경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망경암에서는 미륵전이 좀 독특했는데요. 안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 앉으면 바깥에 미륵 불상이 보여요. 근데 보통은 정각 안에 불상을 모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바깥의 불상을 안에서 바라보는 구조입니다. 또 해설사님은 미륵불의 손 모양도 설명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원을 들어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만경암의 핵심인 칠성대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정보가 많죠? 네, 맞습니다. 이 칠성대는 북두칠성과 관련된 칠성신앙의 공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칠성신에게 건강, 장수, 자녀, 가족의 평안을 빌었고, 이 예전 드라마 보면요. 장독대에 정화수 떠놓고 막 비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네. 이런 것도 도교적 칠성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왕실 인물들도 연결된다고 하는데 평원대군과 제한대군 이야기도 있죠. 네, 맞아요. 세종 임금의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과 또 평원대군의 양자이자 예종 임금의 둘째 아들인 제한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칠성단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고 하죠. 그리고 칠성대 앞에는 14개의 감실이 있습니다. 이 바위나 벽을 파서 만든 작은 공간을 감실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왕실과 자손의 번영, 또 개인의 염원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또 작은 비석과 큰 비석도 있었어요. 하나는 조선 말 고종 시기의 염원을 담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한제국 이후 황제의 안녕과 황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해설사님이 만세라는 말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지금은 만세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지만 대한제국 이전에는 천세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황제라는 칭호를 쓰게 된 뒤에 만세라는 표현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경암 칠성대의 비석은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의 시간이 겹쳐 있는 기록물이기도 해요. 아, 네. 작은 암자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단순히 전망 좋은 암자 정도로만 보면 안 되고 해설과 함께하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마의 열의 좌상입니다. 이 마에는 바위에 새겼다는 뜻이고요. 열에는 부처님, 그리고 좌상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합쳐보면 바위에 앉아있는 부처님을 새긴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로 막 당겨 봤었죠. 그래서 눈, 코, 입, 그리고 손 모양이 조금 희미하지만 조각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길을 정리해보면 본국사와 만경암은 멀리 떠나지 않아도 성남 안에서 깊은 역사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코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본국사와 만경암 두 곳을 함께 걸으면 성남이라는 곳이 산자락을 따라 기억과 기도가 남아있고 또 전각과 불상, 바위와 조망이 함께 이어지는 도시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시가 조금은 더 깊고 입체적으로 보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님과 함께 걸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민분들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년의 길을 함께 해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성남로드는 어디로 갈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성남로드 첫 번째 길은 본국사에서 시작해 만경암까지 이어지는 천년의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시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경기 팟캐스트 성남로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남의 또 다른 길과 숨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남로드 진행의 차선정이었습니다.